안녕하세요. SAP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근무하고 있는 SAP 한정우입니다. 저는 오늘 SAP 하나 퍼포먼스 인스펙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에서 하나를 운영하다 보면 S4다 또는 S3도 하나다, 여러 가지 BW는 하나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 데이터베이스 관련해 가지고 하나를 운영하다 보면 과거 시점에 또는 현재 시점에 문제를 보고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현상을 진단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찾아낼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하나가 워크로드를 어떻게 자동으로 분산시키는지, 그 다음에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하나 칵핏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 칵핏에 랜딩 페이지가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를 보면은 하나가 정확하게 어떻게 탑다운, 드릴다운 분석을 하는지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살펴볼 하나 칵핏이 아닌 모니터링 스크립트로 탑다운 분석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스크립트는 SAP에서 제공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장표는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는 OLAP 또는 OLTP 쿼리를 보고 자동으로 싱글 혹은 멀티스레드 사용을 결정합니다. 타 DB 경우는 OLAP의 경우 어떤 힌트를 준다든지 다른 어떤 옵션을 줘가지고 병렬 처리가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지만 하나는 기본적으로 멀티스레드를 자동으로 할당해서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OLTP 쿼리는 SQL executor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SQL executor라는 녀석이 실제로 OLTP 쿼리를 처리하고요. 만약에 OLAP 쿼리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SQL executor는 job executor한테 델리게이션을 줍니다. 그래서 이 job executor가 워커 thread 풀에서 thread를 할당해서 처리를 하고 합니다. 자, 근데 이 thread풀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핵심인데요. 이 thread풀을 하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제약이 없으면은 많은 스레드를 한꺼번에 할당을 받아서 빨리 처리하려는 그런 디폴트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크로드 매니지먼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인스턴스 관련된 파라미터를 통해 가지고 균등한 처리를 또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오늘 다룰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칵핏의 랜딩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위와 같이 메모리 부분, CPU 부분, 디스크 부분, 그 다음에 thread session statement 모니터링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 퍼포먼스 인스펙션이기에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어떻게 드릴다운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메모리, CPU, 디스크 이런 부분들이 다 퍼포먼스 모니터링 부분으로 귀결되며 특정 시점에 문제가 발생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은 로드 히스토리입니다. 어떤 로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그 리소스를 많이 사용했던 스레드들 그리고 관련된 스테이트먼트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드릴다운을 해서 최적화 조치까지 취해갑니다.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분석하시는 분들은 DB도 될 수 있고 BC도 될 수 있는데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탑다운 어프로치 방식으로 접근해 가면은 하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보다 효과적으로 조치를 취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 칵핏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링 스크립트를 가지고 탑다운 방식의 어떤 퍼포먼스 인스펙션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드 히스토리인데요. 실제로 특정한 시점에 CPU 사용 패턴이라든지 결국 리소스 사용 패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리소스 사용 패턴 플러스 그다음에 초당 어떤 쿼리 수행 횟수, 그다음에 액티브 스레드 횟수, 웨이팅 스레드 횟수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정상적인 어떤 비헤이비어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abnormal한 시츄에이션이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관련된 스크립트는 여기 하나 로드 히스토리 서비스에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크립트들은 여기 노트 번호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다 대부분 아실 건데 아무튼
그리고 이 로드 히스토리를 볼 때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워크로드 매니지먼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워크로드가 어떤 이제 제약된 환경에서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디폴트 환경에서 발생을 했는지 또는 인스턴스 파라미터가 적용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디폴트 상태에서 발생했는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첫 번째 로드 히스토리 그 다음에 워크로드 매니지먼트까지 보면은 전체적인 우리 하나 리소스 사용 패턴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보다 이제 여기까지 확인을 했으면은 스레드 모니터링을 또 합니다. 실제로 뭐 액티브한 것도 롤링 스레드 또는 웨이팅 스레드를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웨이팅 스레드가 많았다 그러면 뭘 봐야 될지 또는 이제 롤링 스레드가 많았다 그러면은 뭘 봐야 될지를 스텝 다운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러닝 스레드가 많았다 그러면은 뭐 플랭키시를 본다든지 익스펜시브 스테이트먼트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참조할 수 있을 거고요. 헤비하게 웨이팅 스레드가 발생했다 그러면 관련된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헤비한 러닝 스레드가 발생했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가 접근해 하겠습니다. 헤비한 웨이팅 스레드는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 프로파일인데요. 보시면은 이 스크립트 이름은 이렇습니다. 하나 로드 히스토리 서비스. 네, 버전별로 이렇게 저희가 있죠. 근데 아무튼 보시면은 이 스크립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if 변수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시간을 줄 수가 있죠. begin time, end time. 특정한 시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begin, end time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current 데이터 하면은 이 시간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히스토리로 바꾸면은 이제 과거 히스토리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션을 뭘로 할지, 타임과 호스트로 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뭐 조건을 또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몇 분 단위로 볼지, 65초 단위로 볼지,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구성할 수 있는 인풋이고요. 아웃풋은 이렇습니다. 뭐 보시면은 CPU 사용량은 얼마고, 메모리 사용량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됐었고, 뭐 초당 트랜잭션량, 그 다음에 초당 그 당시에 액티브 스레드 수, 웨이팅 스레드 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결과를 가지고 커스터머 이그젬플로 보면 고객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지원했던 사례이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특정한 이제 월말 S4 시스템에서 월말 결산 시스템 때 결산 시기에 CPU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어떤 이제 업무에 어떻게 보면 지장이 갔었고 영향이 갔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진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슈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이런 스토리로 이제 전개를 하려고 하고요. 실제 보면은 이 CPU 헤비한 CPU 사용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액티브 스레드 사용량을 보면 물론 이제 액티브 스레드는 많겠죠. 하지만 더군다나 웨이팅 스레드도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QL 익스큐터도 비슷한 패턴이겠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유의가 있게 봐야 될 게 실제로 초당 트랜잭션량은 CPU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초당 처리되는 스테이트먼트 수는 오히려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황을 보면은 특정한 어떤 몇 개의 쿼리 또는 세션, 트랜잭션이 CPU를 과점유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CPU를 과점유하면서 정상적인 어떤 트랜잭션이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로드 히스토리를 봤으니까 다음 단계에는 피라미드를 보시면 역삼각형을 봤을 때 저희 다음 단계는 이제 스레드 히스토리였죠. 스레드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인풋, 아웃풋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레드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스레드 히스토리를 점검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두 개 있습니다. 이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필터 앤 애그리게이션을 보면은 실제로 특정 시간대에 다양한 어떤 애그리게이션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스레드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락 네임 또는 스레드 메서드 그 다음에 해시 SQL 해시로 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떠한 스레드 예를 들어서 스레드 스테이트와 락 네임을 줬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스레드 스테이트가 러닝 스레드가 몇 %였고 그 다음에 스레드 메서드가 몇 %였고 이런 도미넌트한 스레드 스테이트 락 네임 또는 도미넌트한 스레드 메서드 그 다음에 도미넌트한 스레드 해시를 우리가 눈으로 어떤 특정 구간에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약간 타임라인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초 단위 또는 1분 단위, 2분 단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해시로 본 거죠. 이 SQL 해시로 봤을 때, 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 SQL이 스레드 사용을 뭐 100% 하고 있었다. 또는 67%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 다음 넥스트 해시는 몇 퍼센트 썼고, 이런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커스터머 그 당시 이제 사례를 보면은 커스터머의 상황을 보면은 특정한 이제 저희가 이제 소트를 어떻게 줬냐, 기준을 어떻게 줬냐면 애플리케이션 소스 또는 이제 SQL 해시로 이렇게 줬는데 실제로 보면은 디테일 정보를 보면은 특정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뭐 많게는 48%뭐 많이 쓰고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SQL 해시를 보면은 특정 SQL이 뭐 이런 스레드에 어떤 50%를 쓴다든지 뭐 48% 이렇게 많이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어떠한 해시 번호까지 확인했으니까 실제로 어떤 아바 프로그램 또는 어떠한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또는 어떤 쿼리까지 우리가 드릴 다운 또 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실제로 이제 의심이 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되고 쿼리도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첨부돼야 될 거는 여기 실제로 프로그램 네임과 그 다음에 뒤에 이 콜론하고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라인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조회 리포트는 이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의 그 라인으로 가서 특정한 쿼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우리 해시 번호까지 확인했었잖아요. SQL 해시 번호. 그 해시 번호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떠한 이 쿼리의 어떤 프로파일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SQL 단위의 전체적인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눈에 이 쿼리의 건당 수행 시간이라든지 다양한 통계 지표들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아까 CPU를 과도하게 사용했던 게 이제 FDA였습니다. Fast Data Access. 아마 아바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한 기능인데요. 결과적으로 인터널 테이블에 담고 그거를 다른 테이블들과 어떤 이제 조인을 기존에는 이제 필터 조건으로 풀었지만 이거는 이제 임시 테이블에 넣어서 조인 조건으로 푸는 그런 이제 획기적인 이제 하나에서 보여주는 기능이었죠. 하지만 이게 또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얘가 어떤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를 드린 거는 이제 뭐 FDA 기능은 enable, disable을 좀 경우에 따라서 밸런스 있게 써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드렸었고 그때 많이 어떤 CPU를 썼던 쿼리에 대해서는 이제 disable을 해서 이렇게 또 사용하셨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CPU 부족을 느끼시고 그다음에 이걸 스케일 아웃으로 풀어야 될지를 고민하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액티브 이제 특정 세컨더리 노드를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노드가 있으면 세컨더리 노드를 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을 시킬 수 있는 AARE 액티브 리드 이네이블드 기능을 사용해서 저희가 그 CPU의 어떤 프라이머리 노드의 부하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드렸었고 실제로 이걸 또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쿼리인데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쿼리가 for를 논다든지 과도하게 이제 수행되는 경우 CPU를 또 과도하게 또 하나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세컨더리 인덱스를 또한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정리하면 이제 동시에 많은 쿼리가 특정 테이블에 대해서 과도하게 액세스를 할 경우에 하나의 CPU가 또한 과점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세컨더리 인덱스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네, 팁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 스테이트먼트 컨커런스 리밋이라고 쿼리가 수행될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의 특성은 많은 리소스를 한꺼번에 당겨서 빨리 수행하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밸런스 있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파라미터들을 다 조정을 해서 이제 안정성 있게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거는 AAR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이제 우리의 토픽은 헤비한 러닝 스레드를 좀 이제 분산시켜야 된다는 또는 뭐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AAR도
고객이 도입을 검토하셨고 실제로 도입을 하셨습니다. 도입 전에 이런 테스트를 하셨고요. 보시면 뭐 이제 다 AAR을 도입할 수는 AAR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리포트 프로그램 중에 헤비한 것 2개만 현재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셨고요. 테스트 결과 실제로 AAR 이전에 프라이머리 노드의 CPU 사용률은 44%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세컨더리 노드는 이제 팡팡 놀고 있었죠. 0.1%. 하지만 이게 AAR가 도입된 이후에 프라이머리 노드 CPU 사용률은 21%. 이건 이제 테스트 환경입니다. 테스트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세컨더리 노드 25%. 그래서 로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CPU의 확장성은 뭐 세컨더리 노드가 뭐 100%를 또 기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리커버리 로그 리플레이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50% 정도 저희가 준다고 하면은 이 AAR을 도입해서 50%까지 또 CPU 사용률에 CPU 확장성 또 가져가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리소스 사용량이었고요. 근데 자, 그러면 결과는 어땠냐? AAR의 테스트 결과는 보시면은 실제로 평균의 어떤 이거는 AAR이 적용했을 경우고요. 이거는 이제 AAR이 적용이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평균 응답 시간, 그 다음에 최대 응답 시간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평균적으로 평균 응답 시간 기준으로는 47% 개선이 되었고요. 최대 응답 시간 기준으로 평균을 보면은 112% 정도의 성의 향상이 있었다라고 이제 물론 이제 로드를 분산하는 차원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개별 프로그램들의 성능 향상, 스피드 향상까지도 저희가 그 결과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숫자였고요. 실제로 7월 1일 날 최근에 결산 때 이제 AAR까지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결산까지 마무리하셔서 이제 도입하시기로 뭐 이제 약간 임시 라이선스로 쓰고 계셨습니다만 최종 이제 라이선스를 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이 커스터머 석세스 스토리를 다른 고객들에게도 전파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장인데요. 키테이크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 칵핏을 통해서 그래픽컬하게 뭔가 드릴다운해서 뭐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든지 그런 이제 그것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분석가의 특성이 있죠. 뭐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나 나름대로의 어떤 스크립트를 통해서 보다 나만의 어떤 스타일로 뭔가 성능에 이슈되는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하고 하시면은 오늘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뭐 전체적인 로드 히스토리, 그 다음에 워크로드 매니지먼트 정책, 그 다음에 스레드 분석, 그 다음에 개발적인 쿼리 분석. 저희가 이제 아쉽게도 웨이팅 스레드에 대해서는 분석은 이제 먼저 못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웨이팅 스레드 분석까지 한번 더 드릴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락처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